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글로벌 라이브 이 시간에 네. 기다리셨던 분이 또 오셨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예, 저도 너무 기다렸고요. 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오셨나요? 어떻게 아시죠? 금요일날 또 월모프 나온 거. 예, 월모부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차는 적응이 된 것 같고요. 예. 하여간 뭐 돌아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짓궂네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또 이런 날씨를 그러니까요. 보시네. 예, 정말. 근데 미국도 샌프란시스코는 날씨가 좋았는데 네. 그 시애틀은 그렇게 더운 데가 아닌데 뭐 한 3도 4도 올라가서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뭐 지금 영국 같은 데 되게 덥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미국의 북쪽도 상당히 좀 기후가 좀 불규칙적했던 것 같아요. 이상 기후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지구가 그쵸.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예, 조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어떤 이야기로 제가 한번 들어갈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서학개미 보유 1위 종목 테슬라 주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7가지를 추렸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세계 1위의 시총이 된다. 근데 국내에서는 뉴스에서 또 그 얘기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게 제일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계산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몇 년도에 우리가 시총 1위에 등극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빅테크랑 비교를 해서 10년 후 2032년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가정을 제가 그냥 적용해 봅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에도 이걸 올렸는데 이남우 교수의 생각이라고 일부 사람은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맞대면 우리는 10년 후에 어느 정도 주가를 생각할 수 있냐. 그게 나의 수익률을 얼마큼 나오냐. 이제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고 이제 그걸 너무 재밌겠네요. 설명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3,700 S&P면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도 좀 속도가 가파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크로에 너무 요즘 휘둘리는데 결국 주가는 기업의 펀디멘털, 마이크로 레벨에서 일어나는데 2분기 기업 실적에 가장 중요한 게 설비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CEO들이 겉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설비를 계속 늘리고 M&A를 해요. 결국 뭐냐면 기업 CEO들이 경기 침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 이게 회복이 되면 내가 마켓쉐어를 늘리고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 녹아서 주가가 또 좀 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소개는 안 됐는데 그 타이슨 푸드라고 미국의 그 육류 가공 업체치고 미국에서 1등이고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근데 여기 실적이 월요일 날 나왔는데 그냥 뭐 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미국 사람들이 저도 이제 1년 한 달 반 그로서리 있으면서 제 집사람하고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소고기 값이 비싸냐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비싼 소고기 그러니까 뭐 안심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이제 일반 소고기 그다음에 치킨, 닭고기 소비를 늘림으로써 여기도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한 달 반 있으면서 미국 경기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계속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하위 25%는 상당히 요즘 삶이 빡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월마트에서도 저희가 느꼈고 타이슨 푸드에서도 비싼 소고기는 안 팔린다. 아니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좀 미국 이야기 뭐 여행 가신 분들 뭐 이런 많은 유튜브가 또 이제 너무 많잖아요.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 최근에 다 썸네일이 이렇게 못 살겠다. 뭐 물가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국내에서 간 분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일본 사람 더 그럴 것이고 왜냐하면 그로서리가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한 20-30%는 올랐고 저희는 항상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잖아요. 금일까지. 그러면 추가로 한 1-20%니까 한 40% 올랐다고 느끼는데 예. 일본 여행객은 더 제가 심하네요. 스타벅스 1호 매장을 갔는데 바로 뒤에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여행객은 더 50% 이상 올랐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요. 유럽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터키 사람들은 큰일 나. 진짜. 튀르키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 테슬라부터 한번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기다려진. 그래서 예. 이제 일론 머스크 거의 원맨 쇼였어요. 보통 이제 임원들이 들어와서 Q&A를 같이 받는데 예. 혼자 프레젠테이션 다 하고 혼자 Q&A 다 하고 뭐 엄청난 또 그 본인의 지식 그런 것을 뭐 자랑도 좀 하면서 그래서 원맨 쇼였는데 제가 이제 7개 질문을 추렸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다 꼼꼼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시총 1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은 오토노미라는 표현 자율주행을 계속 썼고 쉽게 얘기하면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결합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네. 렌털로 가면 그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고 그 경우 수익성이 내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델을 돌려보면 엄청나게 이익이 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모르는 이유가 우리 여기 개인 투자가 분들은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왔잖아요. 대부분 예. 테슬라 차주이실 텐데 그 개인 투자가들은 테슬라를 타서 잘 아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는 타보지도 않고 분석을 하니까 맨날 틀린다 이제 그런 좀 그 비판을 좀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드릴 거고. 네네. 두 번째는 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2분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도 많이 남아서 우리는 성장에 투자를 한다. 설비 투자 R&D에 앞으로 계속 투자한다고 그랬고 진짜 몇 년 후에 여력이 되면 진짜 현금 흐름이 많이 남으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뭐 당장은 카드는 아니다. 배당은 당연히 얘기가 안 나왔고 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결국 2천만 대 전기차 생산으로 간다. 이제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모든 그 차 기종을 다 합쳐도 8천만 대가 안 됩니다. 네. 2천만 대면 대단하고 12개 거점에 각각 150만 대, 200만 대. 그러니까 평균 한 170만 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5 기가 팩토리 입지를 올해 말에 아마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예. 캐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본인이 뭐 보면, 캐나다 네. 반 캐나다 시민이니까 뭐 그것도 뭐 나쁜 아이디어 아니네 이제 그런 얘기도 일곱 했고. 번째, 여덟 번째쯤에 우리 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트럭 때문에 이제 주가가 출렁출렁 됐는데 예. 내년 중반에 출시는 확실히 된다 그러고 이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그다음에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2-3년 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제품 가격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이제 유지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되게.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타고난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스캔들도 있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는 것 같지만 질문 중에 하나가 미중 관계가 만만치 않고 악화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몇 번 웃고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 실수를 하면 네. 당연히 기업에 타격을 입힐 텐데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되게 본인이 아주 신중하고 테슬라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지금 중국이라는 걸 아니까 답변을 회피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예. 대답을 해서 뭐 실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예. 여섯 번째는 이제 화제가 계속 되고 있는 4680, 그러니까 이제 네. 원통이 큰 배터리가 이제 언제 대량 생산이 되고 수율이 올라오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쯤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장착이 된다. 근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어서 100% 장담은 못한다는 그런 언지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건 더 부연 설명을 할 텐데 6개월 전에 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그 bad feeling이 경제에 관해서 나 맞아요.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정규직도 10% 해고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주 마일드란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예. 완만한 경기 침체가 한 1년 반 될 것 같고 인플레와 관련돼서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원재료를 많이 사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는 꺾였고 아주 앞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야,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뭐 중국 이슈 외에는 뭐 하나도 없는 느낌. 예. 잘하고 있죠. 예,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이제 하락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코노미스트들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죠? 이게 예. 진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빠졌다는데. 그렇지.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시총 1위가 나왔던 얘기가 언제 완전 자율주행화된 렌털 모델, 그러니까 영어는 fully automated 렌털 모델을 도입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네. 있었는데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율주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시각하고 그 뉴럴 네트워크, 뇌신경망 이제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네네. 우리가 이제 모델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도 금융인들도 우리 모델을 돌려보지만 이제 회사들도 미래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오토노미가 돼서 이제 자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캐시플로우가 나온다고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쉽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차가 아마 굴러다니는 게 한 15억대, 20억대쯤 될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12시간 정도 사용을 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 같이 fully automated 렌털 모델로 가면 주 한 5, 60시간을 쓸 테니까 가동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동률 제고로 수익성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팔고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이제 모델을 하겠다는 거죠.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복합 모델 개념이라는 게 어떤 소유주가 렌탈을 주면서 이거를 거기에 대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때는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로보택시가 이제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은 차주가 뭐 70%, 테슬라가 30% 이렇게 그 쉐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우버를 몇 번 탔는데 이제 평균 얼마 뛰어가냐. 근데 그게 공식이 딱 떨어지진 않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0에서 한 40%, 평균 한 30%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제 뭔가 임대 사업을 하고 싶으면 테슬라 한 100대 사가지고 진짜 그냥 돌리면 택시 사장 되는 거죠, 뭐. 그죠? 자율주행으로 돌리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시총 1위.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훅훅 던지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8년에 본인이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나는 이러한 그 마일스톤 상황에서 이제 마일스톤에는 시가총액하고 경영성과를 갖고 나는 스톡옵션으로 돈을 받겠다. 그래서 그때 가치가 250억 달러 했는데 그게 뭐 10배 이상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계산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논리를 정리한 거지 이나무 교수의 이건 추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테슬라와 10년 후에 빅테크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러니까 메타는 뺐어요. 지금 덩치가 이제 메타 넣으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요, 황메타. 그래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게 애플이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10% 상승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 그다음에 알파벳은 조금 더 성장성이 높다고 그래서 연 13%. 그다음에 아마존이 성장성이 더 아마 높으니까 연 15%.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10년 후에 애플이 7조 달러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3조 달러, 알파벳이 똑같이 5.3조 달러, 아마존이 6조 달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10년 후에 1위가 되려면 공동 애플하고 좀 양보를 해서 공동 1위를 가정을 하면 7조 달러가 되려면 지금 이제 9천억 달러니까 주가가 연 23% 복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7조 달러가 되고 그것을 주가로 환산하면 6,850달러.
이게 공격적일 수도 있고 10년 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완전 그 렌털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이 그때 된다는 가정은 아니에요. 주식 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25 지금은 더 먼 미래지만 10년 후에 그로부터 5년, 10년 후 뒤에 되면 주가는 그거를 반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지금보다는. 지금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미 1조 달러 정도 되는 덩치가 큰 규모의 회사가 복리로 매년 20%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역사상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고 보이지만 그 가는 길은 수직선이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게 리스크가 많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1200불 갔다가 600불 갔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높은 장기 성장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약 한 8배. 네. 지금부터 8배. 10년 뒤.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마 이게 강성 주주분들은 더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오는 게 왜냐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완전 자율 주행으로 이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뭐 진짜 10년 뒤라도 한 4, 5년 뒤에 가시성이 보이면 그렇죠. 그때 다 땡겨버리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은. 여기에 사실 요번에 이제 AI 데이라고 요번에 9월 30일 날에 또 근데 이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보다 오히려 이제 로봇 산업이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그 부분을 이해 못한다. 자기가 보는 기업 가치는 그 로보틱스 부분의 기업 가치가 자동차보다 더 큰데 이제 시장은 전혀 반영을 안 해주니까 이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시청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이게 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뭐 5년 더 나가 10년 후에는 그게 좀 더 구체화가 되면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만들기 쉬운 자동차를 만들기 쉬운 로봇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지금 AI를 집어넣는 거니까 모든 로봇에 AI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저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말이 되는데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생각한 대로 안 가니까 10년 사이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개인의 어떤 신상의 변화, 본인은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주주로서는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다음 주에 찍을게 키맨 리스크를 엄청나게 키맨 리스크. 알겠습니다. 꼭 봐야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월가의 어떤 경직된 사고 좀 비판했다. 그래서 뭐 그 월가 애널리스트를 약간 조롱하면서 개인 투자가들보다도 훨씬 모른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드바이스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우리 3프로 청취자분들도 좀 귀도 아마 들을 만한 건데 첫 번째는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봐라. 우리 이제 테슬라 주주같이 자동차를 써보면 우리 회사를 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단기 노이즈에 휩쓸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그 긴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지난 5년, 7년 동안은 연 그 물량이 72%씩 증가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연 50%씩 증가인데 그 트렌드를 보지 분기 실적의 부침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는 되게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줬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은 저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민주식이 막 30%가 50%씩 가면 잠깐만. 그래서 원래는 잠깐 갔다 올까 저기? 원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안 돼 원래.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그냥 어디 진짜 무인도 갔다 와. 무인도. 오늘 하루만 저기 통신 안 되는데. 그죠? 참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또 있었을까요? 그래서 7개 질문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인플레 관련돼서 그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머스크의 답변이 그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다고 완만하다고 보는 자기의 그 판단의 근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경기 침체는 부채가 아주 높았거나 자원의 배분이 전 세계적으로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의 레버리지도 크지가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원 배분의 문제가
비효율성이 심각하지가 않아서 그 큰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꺾였다. 그러고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다. 인플레이션 drop rapid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제가 좀 바라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이거는 것 테슬라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매크로를 보는데 매크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8개월 정도 이 정도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 안 걸려요. 참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M&A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상반기에 미국 주가가 한 20% 조금 넘게 빠졌고 6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한 14% 회복을 했더라고요. S&P 기준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매크로를 보면 이제 경기 침체니 아니니 내일 아마 이제 7월 CPI가 나오죠. 뭐 꺾였느니 아니니 연준이 금리를 얼마만큼 올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기업 실적, 기업의 그 경영 그 성과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기업 CEO들이 그 일론 머스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그 슈퍼 배드 필링 아주 느낌이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드도 허리케인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 뒤에 돌아서 이 사람들이 CEO로서 의사결정한 거를 보면 2분기에 설비 투자를 S&P 500대 기업 기준으로 보면 20%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 조금 남짓 증가를 했고 기업이익은 그거보다 증가율이 낮았는데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엄청 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렇게 나오는데도 하지만 여전히 배당을 줄이지 않고 배당을 14%를 증가시켰고 그러니까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조금 그 둔화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소시키진 않고 한 10%. 그래서 그 원래 진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느끼면 그 현금을 확보하고 안 쓰는데 혈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그 공식석상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를 했지만 실제 내부 경영진하고 회의하고 그럴 땐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이거 좀 지나가면 우리가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해야지 또 기회를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회복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이러한 그 경영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경기 침체가 혹시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진짜 심각한 게 아니고 지나가고 나 보면 별게 아닌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한테 저 장표 한 장만 딱 출력해서 다 이렇게 나눠드려야겠어요. 보여드리면서 이걸 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돈 쓰는 건 다 하고 있네요. 말씀하셨던 대로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이남우 교수님께서 S&P 500이 이제 3,800선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할 때 솔직하게 제가 속으로는 정말 갈까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근데 정말 갔다가 갔다가 이제는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여러 자료를 딱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이제 안도가 되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야,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 오르는 속도가 조금 너무 빨라서 걱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슨 푸드 또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슨 푸드가 뭐 시가총액이 한 35조 원쯤 되는 이렇게 뭐 큰, 그러니까 뭐 대형주는 아닌데 그래도 그 존재감이 되게 있는 미국에서는 회사고 보통 미국 가서 우리가 고기를 사거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면 이제 타이슨 푸드가 이제 가공한 그런 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제목인데 소비자들이 상당히 지금 위축이 돼서 특히 이제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그 고가의 그 아주 그 양질의 소고기 일부 돼지고기도 지금 소비가 주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가 워낙 싸잖아요, 되게. 그래서 실제 뭐 맥도날드 같은 데도 요즘 점점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고기로 많이 그 수요가 이제 이전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그 숫자도 이제 타이슨이 제시를 했는데 다음에 보면
2분기에 그 소고기 평균 판매 단가가 1.2%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추세인데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는 뭐 안심이나 예. 이런 그 뭐 필레미뇽 이런 거 이제 고가는 네. 안 팔리고 저가의 그 좀 질긴 고기들은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 돼지고기도 한 4% 그 평균 단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 대신 치킨은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그다음에 수요가 또 몰려서 평균 단가가 20% 올랐다. 그래서 예. 소비가 약간 여러 그 제품이나 기업의 데이터를 봐도 상당히 양극하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서민들이 어려운 건 되게 안타까운데 이제 중산층 이상은 또 소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팩트가 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이 어느 정도 소비를 받쳐주고 경제를 받쳐준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쓸 분들은 또 써야 경제가 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낙수 효과도 있고. 근데 저기 이렇게 저가 고기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뭔데요? 고기 맛은 고기서 고기다. 그래서 싼 고기는 먹어도. 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예.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요새 뭐 준비해오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기서 고기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테슬라 너무 또 자세하게 또 질문까지 다 받게 됐는데 이제 교수님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컨텐츠 게스트분도 좀 라인업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MBTI 특집을 하는데 MBTI 특집이요? 네, 그래서 저희 3% 식구들의 MBTI를 다 확보를 해서 MBTI에 특허가 있는 우리 그 대표님을 모시고 예. 샅샅이 MBTI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MBTI를 보통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전 2번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한 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사설이고 오리지널 그 특허가 있어서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질문 내용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면 이제 MBTI를 우리가 잘못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우리 찍어주는 그 PD도 이제 젊은 여성분인데 MBTI 자기랑 안 맞으면 그 사람 안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3% 세 분하고 뭐 다른 그 우리 식구들 이제 MBTI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아니 MBTI 특허를 가지신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특허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스. 네. 야, 진짜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저의 MBTI는 가짜일 확률이 높네요. 예, 공짜했거든요. 뭔데요? 저요. 저는 ENFJ. ENFJ. 그래서 제가 이제 위인들이 있어요. 인프제. 예, 오바마. 뭐 여러 이제 위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예수.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자, 기대되네요. 예, 네. 기대됩니다. 아무튼 저희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까지 많은 분들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꾸며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에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면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